예, 안녕하십니까. 정보와 소음을 구별하라. 많은 뉴스 속에서 투자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핵심 뉴스들을 통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확인할까요?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0.7%, 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2340선으로 밀렸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더 문제죠. 코스닥이 오늘 무려 3.7%가 밀려나면서요. 800선을 단숨에 내줬고요. 778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약간 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감과 함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장이 가기 어려울 거야. 이런 약간 좀 시위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돼서 코스닥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저는 주봉을 통해서 항상 추세를 파악하라, 흐름을 파악하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놀아야 되거든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지만 그래도 보면 주봉상 아직 그 21선 위쪽에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을 보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코스닥은 제가 이제 추세로 판단하는 21선을 깨고 지금 내려온 그런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요. 그 코스닥 쪽에 불안감들이 이제 커져가는 거죠. 지난번에 900선 밑으로 이제 800선이 깨지면서 지금 새로운 이제 또 아래 하단을 만들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목할 뉴스는 당연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그에 따른 삼성그룹주의 향방이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투자자들은 사실은 냉정해지죠. 어제 일요일이었었죠. 아침에 이제 이건희 회장 사망 속보가 딱 뜨는데 물론 고인을 애도하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를 살린 지금까지 올라오게 한 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과 함께 과가 있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쓰러진 지가 6년이 됐는데 어찌 보면 사실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을 좀 붙잡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계가 재벌이 냉혹한 겁니다. 저는 사석에서 이게 참 재벌은 죽어서도 죽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움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했는데요. 오늘 이 삼성그룹의 주가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뉴스만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포스트 이건희 시대, 당연히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재용의 뉴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움직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삼성물산이 급등을 했죠. 이건희 삼성그룹,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에 삼성물산이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이제 사실상의 지주회사이죠.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종가로는 13%가 올라서 11만 8천 원에 끝났는데요. 장중에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삼성생명이 강했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이 삼성 그전에는 이건희 회장 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그룹을 명실상부하게 지배했다면 이제 이재용 체제하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이 없기 때문에요.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그룹을 지배하는 그런 태도가 될 걸로, 그런 양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대로 삼성물산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자, 한편으로 결국은 이 엄청난 지금 기사를 다 보셨으니까 기사 내용들은 특별하게 생략을 새로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한 18조 원 되고 자식들이 그걸 물려받으려면 11조 원에 10조 6천억, 11조에 가까운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부자지만 10조 원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자식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5년 뭐 분납해서 상속세를 내더라도 재원을 배당을 통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5년 동안 나누어서 내야 되는데 배당은 누가 주느냐? 삼성전자가 돈을 제일 잘 벌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배당을 하게 되고 그 계열사들이 배당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는 안 되겠지만 일부를 충족해 가면서 갈 것이란 얘기. 삼성전자의 주가도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 제목이 그런 건데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사실은 이건희 회장의 그 사망 소식 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속해 놓은 주주와의 주주 친화 정책, 그러면서 배당금 규모를 늘리고 그 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고 외국인 주주들의 그 뜻에 부합하기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게 사실 지난번에 계획한 게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이 없더라도 새로운 올해 주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을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침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사망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배당을 더 늘리던 주주 친화 정책을 쓸 겁니다. 배당을 늘리면 대주주들도 그 배당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겠지만 일반 주주들도 배당금을 더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리포트도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주가가 못 움직였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그룹주 가운데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실은 이제 리틀 이건이라고 해서 이건희 회장이 그 이부진 삼성 호텔신라 사장을 그렇게 예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딸이니까 경영권 승계가 안 되고 아들에게 그룹을 넘겨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 호텔신라를 또 주목하는 겁니다. 호텔신라는 어쨌든 이부진 사장의 체제로 가게 되면서 맏딸이 이제 계열 분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재용 이건희 회장이 뭐 CJ그룹, 뭐 신세계 이렇게 삼성그룹 했던 것처럼 계열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호텔신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뭐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정도 기사를 보면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뭐 물산이었다. 가장 주목받는 게 이제 물산이기 때문에 물산이 올랐고요. 종가로는 13%가 올라서 11만 8천 원에 끝이 났는데요. 장중 최고가는 21%까지 올랐습니다. 12만 6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일봉으로 봐야죠. 자, 일봉입니다.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일단 가장 삼성 그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핵심이 있는 거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 봐야 되고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얘기가 나오면 오늘 13%로 장중에 20%가 올랐는데 이걸 중간에 오늘 쫓아가서 수익을 냈다?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 뉴스가 언제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10만 3, 4천 원에 이걸 사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선물을 받은 거죠. 이제 주식을 싸게 샀던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하면서 주식을 샀던 건데 오늘 이제 선물을 받은 거고요. 물산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장땡인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이 가장 주목을 받는 건데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더 붙일 수 있겠죠. 일정 부분 더 붙이면서 전고점 13만 원을 뚫고 가는 흐름들이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오늘 보면요. 일봉상에서 엄청난 여기 갭을 만들었어요. 갭. 이 중간에 뻥 뜨는 게 갭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의 그 격언 가운데 명언 가운데 유명한 게 하나가 갭은 항상 메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르면서 치고 갈 수 있지만 글로비스 모델처럼 그렇지만 이게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라는 얘기들 오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시 좀 싸게 살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주목하지만 쫓아가는 것들은 실력 있는 분들만 쫓아가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싸게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강한 게 삼성 SDS입니다. SDS도 5% 올랐는데 역시 윗꼬리 달고 음봉이죠. 이것도 삼성물산 다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키맨 역할을 할 주식이 삼성생명이죠.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삼성생명인데 생명도 종가로 보면 3.8%가 올랐지만 여기 보면 상당히 긴 윗꼬리와 음봉들을 만들어내서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금융주들은 뭐 괜찮은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주봉으로 보면 뭐 흐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일봉상 역시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에 좀 부담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못 올랐지만 0.3% 오르는데 그쳤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느낌 정도로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은 오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배당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걸 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 오늘도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만 들으면 알만한 그 또 유튜브의 스타들과 증권사 운용사에 계신 분들이랑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뭐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그 서버 교체 수요가 내년에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당까지 해야 될 주주 친화 정책 분명히 연내 또 나옵니다. 뭐 자사주를 더 사겠다고 하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주가 흐름상 보면 6만 원에서 좀 꿀럭꿀럭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더 싸게 사면 좋지만 삼성전자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 지배구조 얘기 나올 때마다 호텔신라를 얘기하는데 사실 호텔신라는 호텔신라보다도 호텔신라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게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호텔신라 우선주가 1차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매 여기 보이지도 않는 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글쎄 점상을 기대하고 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호텔신라는 아까 이제 이부진 부회장의 리더십으로 새롭게 그다음에 뭐 중국 관련주로서도 또 면세점 이런 게 부각되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약간 좀 뒷단에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건희 회장 사망에 따른 삼성그룹 일단 제가 삼성그룹 주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탑5로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전자, 호텔신라, 우선주 이렇게 5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관심에 있는 건 역시 삼성물산이고요. 물산, 생명, 전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간에 이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기간의 급상승은 이용해서 잘 따라가시는 분 따라가서 수익을 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살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자, 대충 제가 정리 코멘트는 이 정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삼성그룹 관련해서 좀 볼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들어보세요. 워낙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리고 삼성그룹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6년 반 동안 이걸 사실 준비를 한 거거든요.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맥이 섰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본인들이 보관을 가지고 있겠지만 외부에서 추정하기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 저럴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데 시나리오를 막 그려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료들이 나왔는데 어제 사실은 그 뉴스가 나오고 제가 집에서도 이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뉴스 말고 애널리스트들은 자료를 못 냈거든요. 오늘 아침 많이 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볼 게니까 추가적으로 보세요.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상속세 10조 9천억 내외로 예상이 된다. 상속 재원은 역시 배당이다. 배당 확대를 해야 되는데 누가 배당하느냐? 삼성전자가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 그 시각을 들으세요. 제가 앞서 얘기로 대충 정리를 했고요. 물산 같은 경우 유한타에서는 삼성물산이 이제 지주회사로 갈 걸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상속 이슈로 단기에 급하게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우선은 배당 확대 관점에서 그러면 물산도 배당 늘릴 거고요. 전자도 늘릴 거고 삼성전자나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증권사 볼게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주식, 이것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뭐니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든 물산이든 삼성전자의 그 가치를 놓치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은 자식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고서 받는 방법이 있지만 상속세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익재단 쪽으로 지분을 좀 넘겨줄 가능성,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과 함께, 그리고 KTBS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다가 유증하는 방안이에요. 유증은 여기서 유증이라고 하는 건 유상증자가 아니고요. 법률적인 용어인데 한 법인에다가 자기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 그렇게 되면 물산 입장에서는 물론 그 상속세를 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내니까 상속세를 내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게 되니까 삼성물산의 지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겐 좋은 거죠.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KTBS에서 조금 그게 눈길을 끄는 얘기였고요. 자, 이 자료는 이거 어딥니까? 네, 미래에셋 거군요. 미래에셋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에서는 상장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 11조 원으로 추정된다, 알고 있는 얘기고, 상속세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이 불가피하다, 일부. 요건 논란이 있어요. 아까처럼 그냥 자녀들이 받으려면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매각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재단이나 물산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을 팔 거냐 아닐 거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미래에셋의 시각은 보면 삼성그룹주 재평가에 대한 확신이 든다. 투자 아이디어.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개편 불확실성 해소 계열사 지분 가치를 가장 빠르게 반영할 주식이다. 삼성전자.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기업 가치의 절대적 상승이 필요하다. 주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생명은 그룹 내 삼성전자 최재 주주로서 배당 증대가 기대가 되고, 삼성 SDS 총수 일가 지분 처분의 요인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짜우짜 해서 어쨌든 팔던 가지고 있던, 그러면서 삼성 SDS도 주목된다. 여기 이제 네 종목 얘기하고 있죠. 물산전자, 생명, SDS 네 종목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뭐 굉장히 많은 그 리포트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삼성에서 낸 거군요. 삼성에서 낸 건데요. 삼성에서는 삼성을 또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거 삼성 아니고 메리츠증권인데, 메리츠증권 자료입니다. 네. 지분 관련, 상속 관련 시나리오 점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삼성그룹의, 여기서도 이제 그거예요. 뭐 결국은 지배구조 현황들 얘기하면서 상속 관련 팩트 체크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공익재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도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한 생명이 보유한 지분도 중요하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읽은 바로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 그 다음에 전자의 이 배당 증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이제 전자를 또 지난번처럼 지주회사로 쪼개서 갈 가능성도 있고, 또 물산을 쪼개가지고 합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오늘 어떤 핵심 포인트는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핵심은 물산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또 핵심 키포인트는 전자를 잡아야 되고, 전자에서 주주 친화 정책, 배당 정책 이런 걸 올려서 계열사들의 배당을 늘리는 키포인트다. 그런 점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한 가지 첨언하면 3세대 경영으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그룹도 지배구조가 이제 막이 오른 거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업을 물려받을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데다. 그 다음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못 올랐던 모비스가 오르는 거거든요. 삼성그룹 그렇죠. SK그룹도 남아 있어요. SK그룹도 최태원 회장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SK와 SK 또 텔레콤하고의 지배 구조 정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SK그룹, 현대차그룹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뉴스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에 따른 삼성그룹주의 향방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기업 5개 골라서 분석해봤습니다.